오늘 조금 후보자님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자 이렇게 좀 카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너무 맛있는 차가 나와 있어서 목을 좀 축이고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네, 보니까 말차 같아요, 그거는. 미숫가루. 네. 맛있다. 어때, 목 좀 축이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네. 낱낱이 한번 네. 후보자님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일단 정선 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보니까 학교는 평창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네. 아니, 고향이 어딘가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3살 때 정선을 떠나서 이제 평창에 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어릴 때는 내 의사와 의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정선에 태어났으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선은 저의 숙명의 고향이고 평창으로 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창은 제 운명의 고향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선도 내 고향이고 평창도 내 고향이고 그래서 저는 평창과 정선 두 군데 모두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네.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게 됐단 말이죠.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렇게 고향에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설레입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는데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그리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역량과 경험을 갖고 40여 년 전 제 어릴 때 그 변하지 않는 내 고향을 위해서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본다면 하는 희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선거에 임하는 그러한 저 원경환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막 울컥울컥하죠? 막 네. 뭔가 벅차오르는 가슴인데 주위에서 뭐라고 하세요? 가족이나 뭐 아니면 친척들?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게 우리 고향을 해서 봉사하고 그 고마움과 은혜를 갚는 게 아니냐. 제 집사람이나 또 가족들도 그래 생각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가 같이 동참하면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어머님이 계셨다면 진짜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워낙 자서전을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어머님 얘기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후보자님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네. 세상에 어머니는 모두가 다 귀한 분입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은 제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주 강인한 분이셨어요. 정선에서 제재소를 하던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병석에 계셨고 7남매를 키워야 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옛날에 어머니가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머니는 평창으로 오자마자 옷다리를 입고 다니는 옷다리 장수, 말하자면 행상을 하게 됩니다. 옷다리 하나로 저를 학교를 보내고 또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주신 분입니다.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니라고 해가지고 겨우 농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농과로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그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근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공직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어머니 말씀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리면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렇게 또 훌륭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제 후보자님이 계신 건데 그랬기 때문에 바로 대학에 진학이 조금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또 근데 네. 일을 그만두고 네. 네, 경찰 시험을 보게 되셨는지. 네. 제가 고등학교를 농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농협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처음에 대관령 농협에 근무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는 빨리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농협을 그만둘 때 또 뭐 작은 계기지만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영농 작업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겨울이 오게 되면 다시 영농 작업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겨울에 영농 작업을 회수하려고 시골에 가보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 지붕에 노인네들만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영농 작업을 다시 회수하려면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그해 겨울이 지나면서 3월 달에 농협을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경찰에 들어가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경찰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농협을 그만두게 됐고 다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순경 시험이 아니고 경찰 간부 후생 시험을 쳤어요. 네. 지금 와서 다시 하라 그래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해서 첫 해는 제가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제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오. 그런데 또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성적이 좀 좋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되고 면접도 쉽게 통과되고 그리고 또 경찰에 드디어. 입문하게 됩니다. 제가 3년이라는 기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승진 시험에서도 그 공부했던 과목들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합격이 됐기 때문에 당시 세 번째 됐던 게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포기할 법도 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 네, 되면 네, 뭔가 여러 가지 나는 아닌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도전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제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네. 오. 뭐 결혼은 했다고 하긴 뭐하지만 결혼식은 제가 나중에 했었거든요. 네. 공부 시작할 때부터 집사람과 같이 공부했고 집사람이 저에게 응원을 해줬어요. 1년 지나니까 우리 큰애가 태어났었죠. 두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두 번째 시험을 마치고 제가 다른 시험을 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한 번만 더 보라는 그 말에 제가 한 번 더 해서 세 번째 합격이 되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의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네. 그 덕에 어쨌든 그걸 계기로 정선 경찰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네. 서울 경찰청장까지 하셨단 말이죠. 제가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화를 안 내죠? 경찰 업무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자제를 합니다. 저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외유내강이라 할까? 제가 어쩌면 또 강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윗사람들을 꼭 그래도 이해시키고 또 그 부분을 관철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제가 경찰 행정을 할 때는 사회적 약자편에서는 그러한 제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강한 경찰이 돼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반서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박수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찰이 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제가 시골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경찰청장, 대한민국 경찰의 2인자라고 하는 넘버2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승진할 때마다 우리 고향에서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걸어주고 내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구들과 내 고향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제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저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마다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늘 제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서울청장까지 간 것 같고 여러분의 부족한 저를 이 정부가 승진시켜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를 응원해주고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도 그 고마운 마음을 내 고향을 위해서 제 남은 여생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또 마음이 뭔가 여리신 듯 하지만 또 그 안에 강인함도 또 느껴지고. 네. 예, 제가 네. 또 소문을 듣기에는 또 손녀 바보시라고. 네. 네. 네, 우리 손녀 자랑 좀 해주세요. 전에는 제가 독립문 살았으니까 독립문 할아버지 했는데 아, 네. 요즘에는 강원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손녀가 이제 오게 되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쵸. 모든 어린이들이 귀엽지만은 또 내 손녀니까 할아버지한테 매 달리고 요즘에는 뭐 말도 그런 대로 하더라고요. 뭐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이렇게 말도 걸고. 너무 예쁠 때죠. 네, 아주 너무 예쁜데 선거운동 때문에 손녀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손녀가 많이 보고 싶은데 뭐 좀 선거운동 지나고 이제 많이 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통화라도 어떻게 가끔 가능할까요? 우리 애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주 보내주는데 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웃고 그러죠. 아무래도 후보자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지만 또 힘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녀에게 너무 예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내 집사람 또 우리 아들 둘 그리고 이제 며느리 손녀 이게 제 식구이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일에는 모든 식구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도 뭐 우리 아들뿐이 아니라 제 아내도 또 응원을 해주셨고 또 선거운동도 뭐 자주 제 아내가 내려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열심히 우리 식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같이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의 말도 드리고 또 우리 식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저를 돕고 열심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후보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드러우시면서도 뭔가 강인함도 있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고 또 들어줄 땐 들어주고 뭔가 또 포옹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자랑할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굳이 제 자랑 겸 장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요, 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사귄 사람하고 변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변하지 않고 한번 인연 맺은 사람과는 등을 돌리고 하는 게 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는 성격. 네. 저는 스스로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제 스스로 그냥 참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제가 잘했구나. 제 스스로 칭찬해 줍니다. 저는 좀 제 스스로 겸손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님 얘기를 다시 하지만은 제 어머님이 어릴 때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테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자서전에도 썼지만은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왔어요. 제가 요즘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고향에 내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찰 고위직에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고 권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주위 사람들 평을 들어보면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 사람이 상당히 뭐 겸손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떠한 분을 만나든지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지역 주민에게 그런 자세로 대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일 것 같아요. 괜히 제 자랑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많이 네. 배웠던 네. 시간이었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원경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네. 싶은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보세요. 정선 경찰서장에서 네. 경남 경찰청장 하셨죠. 그리고 강원 경찰청장 하셨죠. 인천 경찰청장 하셨죠. 서울 네. 경찰청장 하셨죠. 네. 누가 이렇게 네. 혼자 다 하셨어요. 주위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게 모두 플러스가 될 때 그 직책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특별히 또 네 곳의 경찰청장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있다가 경남청장으로 발령이 됩니다. 사실 경남청장은 우리 치안감 계급에서 서로 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치안 수요가 많고 네. 경남경찰청장을 거치게 되면 대부분 승진을 했고 그런데 저는 오로지 제 고향 강원도로만 오고 싶었는데 경남청장으로 발령된 거예요. 경남청장으로 한 4개월쯤 됐을 때 다시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장님한테 강원도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침 제 고향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청장 4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2017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리 옮겨오게 되고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됐죠. 어머. 저는 동계올림픽에 전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면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우리 경찰관들이 하루에 매일 10,000여 명 이상이 동계올림픽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참가하면서 92개국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 치안마저 완벽한 치안으로 해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세계 언론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많이 칭찬해 줬습니다. 네. 정말 제가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고 보람된 일이 있겠습니까? 31년의 공직 생활 가장 영광스러웠던 동계올림픽의 치안 책임자 그 시절의 그 환호성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닭살 돋았어요 지금. 네. 그 짜릿한 그 상황 정말 최고잖아요. 네. 강원청장으로 마치고 나니까 정부에서도 그 공을 또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를 승진을 시켜주셨고 인천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네. 4개월이 인천청장으로 가서 4개월이 지난 뒤에 서울청장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공석이 되면서 그동안 경남청장, 강원청장, 인천청장 3개 청장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동계올림픽의 치안도 책임자였던 그러한 공이 인정이 돼서 수도 서울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 강원도 출신 제가 발령이 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너무나 제 스스로 저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서울 1,000만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제가 고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너무나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차량이 없고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우리 시골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위안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슬기로운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빨리 물리치고 새로운 또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강원 도민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말 다 네. 쏟아내세요. 이제. 네.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저 원경화는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내일과 내 삶과 내 꿈이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저 원경환이 되겠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우리 지역을 이제 새로운 인물 저 원경환이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저 진짜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너무 푹 빠져가지고 들어서요.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막 뭐 두서없이 말을 막 해가지고 이게 잘 편집돼요. 아니에요. 네, 너무 핵심 딱딱 얘기 다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다 녹여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피디님도 그건 좀 하셔야지.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